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저희 앞으로 고민 사연도 날이 갈수록 많이 오고 있고요. 또 격주로 이렇게 대리님들이랑 대표님, 이사님 나오시다 보니까 각 팀의 연기 대결을 보는 재미도 있다. 이런 반응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명령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에 관심이 많은 아들 바보 엄마입니다. 우선 제 사연이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방송 너무 잘 보고 있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하네요. 저는 주로 방송을 유튜브로 보는데요. SLB에 관련된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유명한 상품이니까 자주 언급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나름대로 정보를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인터넷에는 아직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리츠라는 상품이랑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부동산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리츠는 안정적이면서도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인데 SLB 상품이랑은 어떤 점이 다른 거냐고 되물어보는데 제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말이죠. 아들, 엄마가 목돈이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예금은 이자가 너무 낮고 이걸 묵혀두기가 좀 아까워서 투자를 해볼까 하거든. 에이, 엄마가 무슨 투자야. 어떤 종류? 알아본 거 있어? 아니 글쎄 요즘 엄마가 TV를 보니까 SLB 투자라는 게 나오는데 인터넷에도 정보가 나오지 않고 엄마가 도통 찾을 수가 없어. 우리 아들이 한번 찾아봐 줄 수 있을까? 알았어, 엄마. 잠깐만. 타닥타닥타닥. SLB는 임대차주가 확보된 상태에서 투자자가 전세 시세를 반영한 임대료를 한계차주에게 받는 거래. 이 임대료가 투자 수익이 되는 거네, 엄마. 맞아. 그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엄마, 근데 이거 리츠랑 비슷한 거 아닌가? 리츠가 뭔데? 과자 이름 아니야? 과자 이름이 아니라 리츠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관련 자본이나 지분에 투자하고 그렇게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거거든. 둘 다 부동산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대체 뭐가 다른 거지, 엄마? 그래, 듣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잘 모르겠다. 이렇게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아들이 말해준 SLB와 리츠의 차이점,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세금을 제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도 당첨이 되면 이것저것 내야 하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SLB 상품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주택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방식이니까 세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SLB 상품 주택의 소유권이 이동하면 세금 납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목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월 수익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면 매월 고정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공과금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질 것 같네요. 저의 궁금증 해결해 주실 거죠?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정보도 아주 잘 알고 있고 경제 지식이 좀 있는 친구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경제 지식이 많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투자 고민을 먼저 1차적으로 아들에게 의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유튜브로도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경제 상식도 좀 재밌고 쉽게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희 유튜브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먼저 의뢰인의 프로필부터 살펴볼까요, 이사님? 네, 3인가족 주부시고요. 투자금은 5천만 원입니다. 목표 수익은 월에서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한 5에서 7% 정도의 대표적인 중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원하셨는데 바로 매달 나가는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고 싶어 하셔서 이 투자를 하려고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SLB 투자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이다 보니까 아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츠라는 상품과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SLB 그리고 리츠 대체 뭐가 다르고 또 어떤 점이 같은지 저희가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이사님? 두 개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게 많은 분들이 공통점인가요? 이제 차이점이 영어 약자로 되어 있으니까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공통점은 둘 다 영어라는 네, 거. 영어 그렇지만 약자라는 거. 차이점은 약자를 한번 풀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해주셨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뭐가 다르지? 아마 잘 개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먼저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리츠 뭔가요, 대표님? 리츠는 제 이제 한국식 영어 발음을 또 하겠습니다. 네.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미국식인데요? 한국말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에 있는 물건을 주식의 상품처럼 만들어서 소액의 자금으로도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 즉 우리가 기존의 건물을 살 때 커다란 아주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거대한 자금이 있어야만 그걸 소유권을 매매하거나 뭐 매입을 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아주 소액으로도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내용이고요. 부동산 간접 투자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보다 자세한 얘기는 재테크 꿀팁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밀당을 시작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할 때 회사의 주식을 뭐 일부 이렇게 구매해서 지분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리츠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일부의 소액 투자가들의 돈이 모여서 네. 커다란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이 뭐 시세 차익이 나올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수익을 같이 얻어가는 거고 또 반대일 경우에는 그 가치가 또 하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주식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리츠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방송에서 나오는 이 투자 정보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또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렇게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정보에 더 좋은 정보까지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그런 세미나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방송에서 듣지 못했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또 궁금하신 점을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데요. 주제는 네. 떠오르는 SLB 시장을 파헤치기. 장소는 강남구 테란로에서 하게 되고요. 시간은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고요. 예약은 반드시 필수적인 게 필요하겠죠. 예, 선착순 20분을 한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2128-3330이고요. 전화 예약은 필수 사항입니다. 네, 02-2128-3330번으로 미리 예약 주시면요. SLB 시장, SLB 상품에 대해서 더 깊은 노하우를 들어보실 수 있는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도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재테크 꿀팁 시간입니다. 저희가 투자에 참견 시간에 첫 번째 의뢰인의 사연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SLB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리츠와 SLB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리츠의 개념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리츠 투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기본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려요. 네, 리츠의 기본 구조는 크게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임대사업자요. 예, 이 임대사업자가 즉 부동산 투자회사가 투자금을 받아서 건물을 사고 네.
운용을 해서 관리 비용을 제외하고 네. 남은 수익을 리츠 투자자에게 나누어주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간단하네요. 네. 중간에 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 투자를 대행해 주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 투자금을 맡기고요.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거 빼고 수익금 돌려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리츠라는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사람들이? 네. 우리 주변에서 리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통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 중에 커피 한 잔으로 건물주 되기라는 표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액으로 건물을 구매를 하는데 도움돼서 수자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에 리츠 시장에 대한 간편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리츠 시장을 검토하고 분석하려면 아무래도 미국의 리츠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이미 이 투자 방식이 도입돼서 현재 미국의 인구의 4분의 1인 8천만 명 정도가 직접 간접적으로 리츠 시장을 투자하고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면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금액도 1,200조 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바로 리츠 관련된 주식과 리츠 상품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위기였으므로 대부분의 리츠 관련된 주식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리츠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S&P 500이 압도적으로 이겨나가면서 홀로 잘 나가던 리츠가 금융위기를 맞자 반토막으로 하락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량 리츠들은 이 위기 상황이 지나고 났을 때는 리츠 시장의 회복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제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살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쭉 잘 나가다가 또 위기가 있을 때 확 떨어졌다가 또 다시 회복을 쉽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리츠라는 이 상품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츠라는 상품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리츠는 부동산 자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부채 관련 부담이 늘어나서 수익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와 부동산발 위기 시에는 이 리츠는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리츠가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이 가능한데, 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인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안정적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이 리츠는 리츠 정보 시스템에 투자 보고서 및 영업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보다는 좀 안전하고 예적금보다는 조금 위험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금화하기가 좋다라는 건데, 리츠는 이제 또 상장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게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쉽게 현금화하고 유동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리츠의 특징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리츠와 SLB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게 같고 또 어떤 게 다른가요?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두 상품 다 공통적인 거는 일단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상품이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전문적인 운영자와 공시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갖고 있다는 게 두 상품의 공통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높은 배당 수익,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현금화가 되기 쉬운 거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높은 배당 수익은 리츠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수익 쪽은 SLB 쪽이 더 높다, 안정적으로 높다라고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이 기존에 있는 부동산은 물건을 사고 판매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현금화하기 힘들지만 네. 리츠 상품은 주식 거래처럼 현금 거래가 쉽다는 장점을 또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동산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이 리츠와 SLB 상품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츠라는 상품이 조금 더 수익률이 높다. 그렇지만 SLB가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리츠 시장은 현황이 어떤지 또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2016년도에서 2018년도 부동산 리츠 회사 모니터링 현황을 보시면 이상 징후와 시정 명령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작년까지는 부동산 시세 가격이 이제 높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세 가격이 높게 되면 문제는 임대료도 같이 이제 높은 이 경향이 있는데 2019년도 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을 보시면 작년 4, 4분기에 11.7%로 2002년 이후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최근에 이제 내수 경기가 침체가 이어지고 오프라인 매출이 이제 감소하면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가 임차인의 폐점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가 공실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가 임대료는 이 건물주들이 한번 올라간 임대료를 쉽게 내려주질 않습니다. 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경제적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시장에 좋지 않은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그럼 SLB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SLB 시장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SLB 시장에 규정을 줄 수 있는 LTV 구간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LTV 구간이란 총 대출 담보가액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에 대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에서 2018년 6월 기준가로 봤을 때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총 430.8조 원이라고 예상합니다. 그중에 LTV 구간 60에서 70% 구간이 SLB 시장의 총 시장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계차주분들이 이렇게 SLB 구간으로도 넘어오시는 상품이다 보니까 앞으로 2, 3년 동안 한계차주가 경기가 어려울수록 많이 도래해야 된다라고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LB 이 상품의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투자의 규모가 크고 앞으로 이렇게 추후에 더 그게 늘어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께서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하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세금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사실 SLB 몇 주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거라는 거를 들으면서도 저조차도 세금에 대한 부분을 아예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사실. 네네. 진짜 이 사연자님은 정말 투자를 하시려는 목적으로 공부를 꼼꼼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근데 세금이 굉장히 또 많고 복잡하잖아요. 일단 부동산 세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부동산 세금은 3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3이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하는 취득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나가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와 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종부세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거의 가지고 계시면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무조건 보유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좀 많은 자산을 부동산과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을 매각을 했을 때 그 양도했을 때에 차액이 발생이 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숫자 3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SLB 역시 마찬가지로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SLB 상품에서는 세금이 어떻게,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 발생하는 부분과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좀 요약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발생하는 시점에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은 주택을 매입을 했을 때, 그리고 임대 수익률을 매번 받을 때, 그리고 약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주택을 매각할 때, 세금은 이때 세 가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첫 번째 주택을 매입해 발생하는 세금은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사업 소득세가 발생하고요. 매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정 기간이 끝나고 나서 주택을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죠. 즉 세금이 발생하는 세 가지 시점은 주택을 매입을 했을 때 취등록세, 그리고 보유로 인한 보유세와 사업소득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세 가지 관점에서 발생하고 이것이 기준점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LB 상품 역시 부동산 거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다 내야 되고 또 사업 소득세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 번째 취등록세의 가격이 기준이 되는 부가점이 어디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LB 상품은 LTV 구간 60에서 70%, 즉 시세가 1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이라고 하는 아파트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억이라고 하는 시세에 매매를 하게 되면 1억의 기준가로 취등록세가 부과되겠죠. 하지만 SLB 상품은 LTV 60에서 70%, 즉 담보가액에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60에서 70%,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면 SLB 상품이 아닌 일반 취득을 하게 되면 1억의 취등록세를 부과하겠죠. 1억 기준점으로. 하지만 똑같은 집을 SLB 상품으로 집을 매입을 하게 되면 6천만 원의 취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됨으로 인해서 취등록세 자체부터가 처음에 원가가 절감된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는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면 현행 2020년 양도세 부과 기준의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 혜택을 보면 5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면 양도 차액의 40%를 감면해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기 때문에 양도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4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SLB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주택을 내가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탁사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함으로 인해서 보유세가 중과세가 보유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가의 취등록세에 대한 혜택, 그리고 5년 이상 장기 보유함으로 인해서 장기 특별 공제 혜택,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익금을 받는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에 대한 혜택, 이 세 가지 관점을 눈여겨볼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츠와 SLB 상품의 공통점, 차이점부터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의뢰인이 목돈 한 5천만 원 정도를 갖고 계신데요. SLB 상품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금은 어느 정도인지 투자 시나리오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모집 금액 6억 원이고요. 투자금은 5천만 원이고 예상 수익률 11%고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자, 첫째 달을 보시게 되면 이자 수익이 45만 8천 원이 발생하는데 세금 12만 6천 원을 제하고 세후 33만 2천 원 정도를 매월 받아 가시다가 12개월 차에 되시면 원금 5천만 원과 이자 34만 2천 원까지 같이 받으셔서 토탈 총 5,398만 원 정도를 최종 지급을 받게 되십니다. SLB는 5년간 한계차주가 이제 임차로 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5년을 계산을 해보면 매년 390만 원, 약 4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며 5년이 더하면 한 1,990만 원, 2천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5천만 원과 이자 수익을 합하면 대략 7천만 원의 목돈이 마련되는 스케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7천만 원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느낌이 또 확 묵직하게 오네요. 예상 이 스케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5천만 원을 넣었을 때 지금 저희가 예상 수익률 11%로 잡았고요. 1년에 400만 원의 수익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LB 상품의 특징상 5년 동안 투자를 이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400만 원 곱하기 5년 하니까 2천만 원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고 원금 5천까지 합쳐지면 7천만 원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연자님. 저희가 SLB 상품과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SLB 상품을 한계차주 입장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점이 장점이고 또 어떤 점 주의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한계차주 입장에서 SLB 관점과 그 투자가 입장에서 SLB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계차주는 매도자, 집을 판매하는 사람이겠죠. 한계차주 입장에서는 첫 번째 장기 임대권을 확보했다. 이 한계차주가 좀 더 돌아가면
집을 매각하고 나면 집을 살 곳을 또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지만 이 SLB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장기 임대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약정 기간 5년 동안 그 임대권을 확보하고 이후에는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우선 매입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절감한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정 매입가가 결정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현재 시점에서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한계차주 입장에서 즉 또 매도의 시점에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계차주에서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약정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선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임대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아직까지 확보하고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SLB 상품만의 또 매도자의 관점을 봤을 때는 리츠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용 소규모 주거용 현장에는 리츠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SLB 상품일 경우에는 이제 한계차주,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이런 소형 건축물에도 SLB 상품은 적용되지만 리츠 상품은 이런 소규모 현장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SLB 상품이 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한계차주 매도자 관점이고요. 반면에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의 SLB 상품을 설명해드리자면 투자가는 현 시점에서 채권가로 매입을 할 수 있다.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시세 가격보다 저렴한 LTV 60에서 70% 구간의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관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매입하자마자 임차인이 결정돼 있는 거죠. 공실이 없이 내가 매입하자마자 임차인이 바로 다음 달부터 임차료를 계속 확정 임대를 주고 있다. 세금 관점으로 봤을 때 SLB 상품은 취득가가 아까 말씀드린 저렴하다. 시세보다 저렴한 LTV 구간의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가를 구매했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게 있고 양도세 부분에서도 5년의 장기 임대와 장기 소유로 인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큰 특징이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유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주택 소유에 대한 중과세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LB라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 정말 깊숙이 아주 곳곳을 잘 살펴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SLB 상품 부동산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투자자 입장 그리고 또 그 대출자 한계차주 입장에서 모두 강점이 있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요점은요. 일단 한계차주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5년간 계속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 그걸 지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얻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서로에게 강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SLB 상품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알아봤고 또 오늘은 리츠라는 상품과의 차이점 또 공통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자, 이쯤에서 기다리실 것 같아요. 약간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재테크 꿀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SLB 그리고 리츠 오늘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이쯤에서 투자를 정리하는 꿀팁 한마디 남겨주시죠. 역대 최고의 부동산 규제의 투자 먹거리 시장에서 SLB를 찾아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가 입장 그리고 대출을 쓰고 있는 차주 입장에서 양쪽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LB 시장이 지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투자 상품이다. 부동산 규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SLB 투자 상품 한번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떤 꿀팁 전해주실까요? 네, SLB는 이 네 글자만 기억하세요. 안성지성이다. 안성지성 무슨 뜻인가요? 네, 안정성과 지속성을 합한 글자입니다. 한계차주는 5년간 안정적으로 이제 임차료를 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 임차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SLB 상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차 이사님의 꿀팁 이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성지성. SLB 투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있다라는 특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SLB 투자 상품 그리고 리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이 투자 정보는 전문가의 개인 의견입니다.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가 이 정리해드리는 정보 잘 활용하셔서 꼼꼼하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님,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노하우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서요? 네, 주제는 떠오르는 SLB의 시장 파헤치기고요.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일안로 3원타워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 20분께만 02-2128-3330으로 전화 예약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세미나 예약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에서 들을 수 있었던 내용 더하기 더 깊숙한 경제 상식 쌓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세미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